그래서 연수 문제 제가 오늘은 네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네 문제. 그래서 같이 좀 여러분들 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요 문제를 보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시그마 X랑 시그마 Y 얘네가 뭘까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몇인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표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X1과 시그마 X는 아예 다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시그마 X랑 시그마 Y가 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 상황을 판단을 해서 그리고 타우 XY도 한번 구해보세요. 타우 XY.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 푸세요. 일단 이 10번 문제 관련해서는 일단 요 문제는 지금 어떤 큰 물체가 나와 있죠. 응력 요소가 아니라 큰 물체가 나와 있고 이제 XY 방향으로 지금 XY 방향으로 응력이 계속 이렇게 균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요 이 방향, 이 대각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여기가 이제 용접부라고 하는데 작용하는 수직 응력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저희가 알고 있는 표기법으로 따지면 요거죠. 시그마 X1 그리고 전단 응력이 있는데 얘는 타우 X1 Y1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그래서 어, 이걸 구하려면 뭐 모원을 이용을 하든 변화 방정식을 이용하든 얘를 구하려면 이 초기 응력 상태가 있어야 되죠. 초기 응력 상태.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네모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보는 얘가 받고 있는 응력을 한번 판단해 보는 거죠. 우리가 가상으로 이렇게 네모를 잘라냈다. 그럼 얘가 받는 응력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2.5 메가파스칼, 12 메가파스칼. 그래서 시그마 X가 몇이에요? 요 그림을 봤을 때. 그렇죠. 부호를 살려서 마이너스 2.5 메가파스칼. 시그마 Y는 플러스 12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응력 상태가. 우리는 세 개를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시그마 X, 시그마 Y,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타우 XY. 그렇죠? 타우 XY는 몇이에요? 이 상황에서 0이죠.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어, 시그마 W랑 타우 W를 구하래요. 이거를 여러분들 해보실까요? 이제 이걸 풀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풀지? 일단 어떤 회전 세타의 개념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거를 구해서 시그마 W랑 타우 W 한번 구해볼게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한 2분 정도.
푸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 푸시고요. 자, 볼게요. 어,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제 용접을 했는데, 여기다 용접을 했는데, 이 용접부에 수직인 응력이 있고, 수직 방향 작용하는 응력이 있고, 평행하게 작용하는 전달 응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네모 요소, 요만큼 회전한 네모 요소를 구해서 요면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 수평 응력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 요소가 얼마만큼 회전을 했냐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타 그 계산법으로. 그래서 그 각도를 알려면 일단 얘를 이제 알파라고 표시를 해요. 이제 여러분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얘가 세타랑 다르죠. 세타랑 달라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일단 알파로 놓고 요 삼각형을 보면 알파를 어떻게 구할까요? 요 삼각형에서 알파. 그쵸? 역탄젠트로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밑변의 길이 있고 높이가 있으니까 어, 역탄젠트 250분의 100.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 해보시면 이제 저 단위는 우리가 이제 라디안 안 쓰고 디그리 쓰죠. 계산기 때 그거 조심하시고 21.8도. 그렇죠? 그러면 세타는 얼마일까? 요게 이제 문제. 세타만 구하면 사실 공식에 넣으면 되죠, 바로. 세타는 얼마일까요? 요거는 이제 좀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서 지금 여기가 이제 용접면을 적을게요. 용접면. 그래서 각 21.8도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그렇죠? 요 삼각형을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그러면 세타는 요건데. 세타는 요거. 이게 세타인데. 아니죠. 요면은 여기까지 이제 세타잖아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게 이제 세타. 그렇죠? 요 큰 각도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는 몇이죠?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러는데 21.8도에다 90도를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21.8 여기 이거 동위각이라고 하는 21.8도랑 90도를 더한 거니까 111.8도가 나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111.8도가 세타구나를 알고 나면 이제 이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지금 모원을 안 쓰고 한번 풀어볼게요. 모원을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스팅 시트에다 적어놓고 이 공식 일단은 이게 이제 시그마 W가 시그마 X1과 같다라는 걸 지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세타가 111.8도일 때. 그래서 얘를 타우 XY가 0이니까 이제 대입을 해보면 저는 이제 미리 풀어봤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시그마 X랑 시그마 Y를 이제 부호를 살려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은 2 곱하기 111.8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답이 플러스 10이 나와요. 10.
플러스 10메가파스칼. 직접 계산기로 해보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타우 W 한번 구해볼까요? 타우 W. 타우 W는 어떻게 구할까? 다음 장에 한번 적어볼게요. 타우 W도 이제 공식 적어주시고. 근데 타우 X가 0이니까. 얘가 뭐 0.4997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대충 이제 5메가파스칼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서 시그마 W랑 타우 W 구했어요. 그래서 요 면에다가 자 시그마 W는 플러스 10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10메가파스칼. 타우를 한번 표시해볼까요? 타우 여기다가 타우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여기다 이게 시그마 W. 타우는 올라가는 방향일까요? 내려가는 방향일까요? 이 용접면에 작용하는 타우. 마이너스니까 시계 반시계 시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잖아요. 이게 또 뭐 90도 이런 거 따지니까. 근데 시계 반시계만 따지면 아 그냥 이쪽으로 얘를 돌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죠? 시계 반시계 규약만 따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요 문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일단 초기 응력 상태부터 정의하고 한번 문제 조금 시간 들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한번 풀어 보실게요.
자, 요것도 사실 이제 모원으로 푸셔도 되고, 일단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초기 응력 상태가 다 주어져 있고, 그죠?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글이랑 글을 보고 부호를 살려서 시그마 X나 시그마 Y, 타우 XY를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래요. 최대 전달 능력.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모원을 쓰면 진짜 쉽게 풀 수 있고요. 어, 일단은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직 응력이 있어요. 그죠? 최대 전달 능력이 작용하는 면에 그 수직 응력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걔를 구하고 그거를 이제 회전시킨 요소로 네모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할 게 뭐냐면 각도를 구하는 거예요. 각도. 우리가 변환 방정식을 쓰든 모어원을 쓰든 어, 그 지점, 그 해당 그 응력 상태가 나타나는 각도를 세타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타 S를 구하는 상황이니까 이 공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생각 안 하고 모어원을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6.3절의 내용으로 이 공식을 떠올리고 근데 시그마 X가 마이너스 60이고 그 빼기 빼기 7이니까 플러스 7 마이너스 2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게 마이너스 0.9428 어, 여러분들 혹시 그 탄젠트 역탄젠트 쓸 때 그 사분면 따져주는 거 이런 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탄젠트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분자가 마이너스냐 분모가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사분면이 달라져요. 이런 거 기억나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니까 하지 말고 그 모원을 쓰면 편하거든요. 요거는 이거 설명을 하려면 조금 어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얼사탄코라고 그죠? 그 이렇게 삼각함수 부호를 정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탄젠트가 음수인 데가 어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탄젠트가 음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분면인지 이 사분면인지를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 각도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역탄젠트 쓰는 거는 굉장히 주의해서 써야 돼, 사실은. 그냥 이렇게 공식에 넣어서 쓸 거면 근데 그거까지 하면 너무 이게 비껴나가기 때문에 근데 요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둘 다 이제 음수라서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원을 쓰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모원을 쓰면 제가 뒤에서 이 똑같은 비슷한 문제 풀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탄젠트로부터 역탄젠트를 이용해서 어떤 이 세타 값을 구할 때는 항상 사실 사분면을 따져주는 게 맞아요. 이제 분자가 음수냐 분모가 음수냐. 근데 둘 다 양수일 때는 아무 상관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타 S를 이제 역탄젠트로 구해보면 어, 마이너스 21.7도가 나온다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그냥 하시면 되고 어,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세타가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시계 방향을 돌렸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면이 기준면이 유면이 이면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각도를 여기 이제 마이너스 21.7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이면을 구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을 구하면 걔가 최대 전단 응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식을 써요. 여러분들이 이거 모원으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모원으로 풀면 더 쉽습니다, 훨씬. 그래서 제가 풀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그대로 넣어주면 39.89 메가파스칼인데 이걸 이제 마이너스 40으로 볼게요. 마이너스 40 메가파스칼. 그래서 이거를 이 변화 방정식 안 쓰고 만약에 모원을 쓴다 그러면 이 타우 x1, y1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상황에서 뭐의 길이만 알면 되죠? 반지름. 그죠? 반지름 구하면 바로 요거 나와요. 크기만 따질 때. 그래서 방향은 이제 모원 그려서 이제 위쪽에 타우가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이걸로 따져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면에 대해서 타우의 방향을 그리죠. 자, 지금 우리가 요소 응력을 그려야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40 메가파스칼이니까 시계 방향. 그렇죠? 요 면에 대해서는 시계 방향. 근데 다른 네 가지 면도 이렇게 세트로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바로 나오죠. 타우는 세트로 존재를 하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수직 응력을 구하래요. 이와 관련된 수직 응력 어떻게 구할까요? 타우 맥스일 때의 수직 응력. 그거는 이제 정석대로 하면 시그마 x1에다가 요 각도를 넣어서 구하면 돼요. 근데 요거 말고 우리가 이제 모원을 배웠으니까 지금 뭐 다 음수니까 모원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상황인데 타우 맥스랑 여러분 타우 맥스랑 타우 미니 타우 1, 2가 이제 발생하는 구간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해당하는 수직 응력 값이 뭐예요? 이때 해당하는 수직 응력. 이와 관련된 수직 응력이 이때의 x 좌표잖아요. 그죠? 타우 1과 타우 2의 x 좌표. 걔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이 중심의 x 좌표. 그렇지. 그래서 시그마 에버리지가 얘가 시그마 에버리지. 이와 관련된 수직 응력. 그렇죠? 타우 맥스랑 미니일 때.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 공식 막 복잡하게 안 써도 이게 시그마 에버리지구나 라고 해서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34.5.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보니까 압축 방향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리고 이쪽 면도 시그마 에버리지가 작용한다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마이너스 34.5 이렇게 써주면 되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모원으로 항상 상황을 떠올려 보면 좀 쉽게 해석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요, 이- 됐죠? 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응력 요소가 초기 상태 응력 요소가 시그마 x랑 타우 xy가 주어져 있고 시그마 y를 몰라요. 그래서 시그마 y를 구하는 문제인데
주응력 중에 하나가 33 메가파스칼이래. 그렇죠? 그럼 얘는 주응력이 우리가 몇 개죠? 두 개. 두 개 중에 하나는 최대고 하나는 최소잖아요. 그럼 얘는 최대일까 최소일까? 이걸 문제를 보자마자 알 수 있거든요. 최대일까요? 최소일까요? 왠지 대충 양수일 것 같으니까 최대일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따지냐면 어, 지금 시그마 x보다 얘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 x라는 그 원위의 어떤 x 좌표가 있는데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시그마 1이고 얘가 시그마 맥스가 되는. 이렇게 이제 바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시그마 x보다 크구나. 요걸 이용해서 이제 최대 주응력이구나. 그래서 시그마 1이라고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A번은 제가 빨리 식만 적어볼게요. 그래서 시그마 1이 33 메가파스칼이고 시그마 1이냐 시그마 2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최대값 구할 때는 R을 더해주고 그죠? 최소값을 시그마 2에서는 R을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이 아예 달라진다는 거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시그마 Y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어, 시그마 1이 33이고 시그마 X가 마이너스 50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해주시고 시그마 Y로 우리는 정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차피 2차 항이 지워지기 때문에 자, 이걸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시그마 Y가 이제 플러스 값으로 하나 나오는데 11.7 메가파스칼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이라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갔고요. 이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B번을 풀어봐야 봐야 되는데 B번을 다른 주응력. 그래서 다른 주응력은 저희가 기호로 표시하면 뭐예요? 큰 주응력이 시그마 1이고 작은 주응력이니까 시그마 2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평면의 방향을 구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시그마 1에 해당하는 세타 P1이 있고 시그마 2에 해당하는 세타 P2가 있죠. 그렇죠? 요거를 구하래요. 구해서 그 요소에 표시를 해라. 이게 이제 솔루션에는 모어원으로 안 풀었는데 저는 이제 모어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모어원으로. 모어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모어원을.
자, 이건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시그마 x, 타우 x, y, 시그마 y가 주어졌을 때 모어는 이제 바로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시그마 에버리지 바로 구하고. 그래서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r도 바로 구하셔도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축을 잡아주고 중심이 지금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9.2,0 이렇게 이제 중심이 잡히고 우리가 이제 하나가 값이 주어져 있는데 주응력이 하나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 정도를 잡아주고 주응력이 33,0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는 33,0. 그 다음에 우리가 A 지점을 잡으라고 했죠. A 지점. 그래서 이 오른쪽 면을 세타가 0인 이 오른쪽 면을 저희가 A라고 보고 90도인 면을 저희가 B라고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A는 세타가 0도일 때, B는 세타가 90도일 때. 그래서 A인 지점을 의 응력 상태를 봤더니 마이너스 50,42죠. 그죠? 마이너스 50,42. 그래서 거기를 찍어요. 뭐 이 정도. 마이너스 50,42. 뭐 여기가 A 지점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B 지점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이 반대편에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B 지점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원을 그려요. 원을 적당히 이렇게 그려주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R을 하나 구해놓고 가죠. R을. R은 그 공식을 쓰셔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주응력 하나가 나와 있기 때문에 33에다가 19.2를 더해주면 되죠. 요 R 여기 33에다가 19.2를 더해줘. 그래서 52.2 됐죠? 그 다음에 주각을 하나 구해볼까요? 주각. 주각은 저희가 이제 표현해 보면 요게 이제 주각이 되잖아요. 그죠? 요 각도. 이거를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기할까요? 세타 P1이에요? 세타 P2예요? 세타 P1이죠. 그죠? 최대 주응력까지니까. 그리고 2죠. 2배. 그래서 이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요 직각삼각형을 볼게요.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을 가져와서 여기를 이제 애매한 각도는 다 알파라고 해요. 알파. 알파를 구하면 걔를 90도를 더해주면 걔가 2세타 P가 되죠. 그렇죠? 일부러 이제 기하학적으로 공식 안 쓰고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구해보면 탄젠트를 써도 되고 뭐 뭘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역 코사인을 한번 해볼게요. 52.2분의 42. 그래서 알파가 36.4도가 나와요. 36.4도. 그러면 2세타 P1은 알파에다가 90도를 더한 거니까요. 세타 P1은 63.2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타 P1이 63.2도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세타 0인 네모를 63.2도만큼 회전을 하면 그 면에서 최대 중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90도 간 애들 면에서는 더 가면 최소 중력이 발생을 하고
됐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구하면 이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이제 요소의 그림을 표현하는 거죠. 주응력의 특징이 뭐냐면 그 주응력이 작용하는 면에서는 전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주응력만 표시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이제 마름모 그려주고 63.3.2도에서 주응력이 33이죠. 이렇게 인장 33, 33 메가파스칼 이렇게 표현해주고 각도가 63.2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어, 그럼 나머지 주응력 어떻게 구할까요? 나머지 주응력 시그마 2는 시그마 2를 가장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시그마 에버리에서 반지를 빼버려요.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71.3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으로 마이너스니까 압축으로 표현해주고 71.3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B번을 완벽하게 푼 거죠. 전달 능력 없으니까. 됐죠? 요거 정리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다음 문제에서 A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에서 A번. 그것만 하고 끝낼 거니까 A번. 사실 이제 주응력은 이제 모원을 그리지 않고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시그마 에버리지 구하고 어, 반지름을 구해 놓으면 제가 주응력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대 주응력이라고 따지는 걔를 시그마 1이라고 표현을 했고 제가 시그마 에버리지에다가 R을 더한 거고 그렇죠? 그 크기는 금방 구하고요. 이거 크기 구하신 분들은 세타 P1만 한 번만 구해볼까요? 세타 P1. 세타 P1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크기를 구하는 문제는 너무 쉬워서 아마 그것만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 뭐 주응력을 구해라. 그 거기에 해당하는 면의 각도를 구해라.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좀 더 있죠. 이거는 제가 빠르게 그 모원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그마 에버리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A점이 있죠. 여기 여러분 A점, A점을 표현해요. 그래서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53이니까 이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A점. 그리고 B점은 반대편에 있을 거고. 그래서 얘를 적당히 이제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 원이 이 바깥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기 중앙선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세타 P1이다. 세타 P1. 그럼 세타 P1을 구하고 싶으면 이 A 지점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각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제가 표현을 해놓고 알파를 이제 구하면 되죠. 그렇죠? 봤더니 알파는 어, 코사인 한번 써볼게요. 저는 역 코사인에서 이 R분의 여기니까 2분의 x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를 구하면 65.2예요. 65.2. 그러면 세타 P1은 몇일까요? 이 알파가 65.2야. 요거 대답하면 바로 끝냅니다. 세타 P1은 몇일까요? 요거 65.2를 반으로 나눠야겠죠. 반으로 나누고 하나 더 있죠. 부호가 있죠. 부호.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계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65.2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세타고 하는 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습을 해보시고 오늘이 그 오프라인 수업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현충일에는 녹화 강의를 하는데 제가 출석 체크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그냥 이제 배웠던 거 리뷰하는 내용을 좀 올릴 거니까 그냥 보고 싶으신 분들만 보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메일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언제든지 해주시면 됩니다. 밤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